LG화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도 참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분석과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있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워낙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뿌려놨던 씨앗들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는 최근 해인데요. 결국 6분기 만에 또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 다음 장면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LG화학에 대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장대 양봉까지 나와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이런 LG화학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65만 원도 이제는 되게 낮아 보여요. 한 70에서 75만 원 그리고 80만 원 중반대까지 지금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놓은 상황인데 이것도 또 언제 상향될지 모르는 요즘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점유율을 그리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 배터리 시장에서 올해 배터리 업체 세계 점유율 1위가 LG화학이죠. 2위와 차이가 근소하게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24%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외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LG화학 오늘 시간 마련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는 예상은 되는데, 네.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가기도 합니다.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선 LG화학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새 같은 네. 좀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도 그렇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잘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 중에서도 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주가에 바로 화답하는 종목들. 네. 요새 대표적으로 시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보다도 이 펀드멘탈에 수렴하는 주가가 요새는 더 유동성 장세 때문에 주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의심하지 말고 만약 실적이 분명히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현재 상태에서 수급만 붙으면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도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관점을 충분히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상태니까 갑자기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이 폴란드 공장이거든요. 폴란드 공장 쪽에서의 BEP가 처음으로 네. 어떻게 넘어선 상태라고 봤을 때 이 해외 쪽에서의 이 공장이 BEP를 넘는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유럽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전기차나 2차 전지 수출이 해외 쪽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공장 쪽에서의 BEP가 올라가고 생산 어떤 가동 능력이 올라갔다는 점이 증권사에서 크게 좀 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LG화학의 이런 점유율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봤을 때 연간 6조 원 가까이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이고 재미로 말씀드리지만 괜히 6조 원을 썼겠습니까? 네. 이거에 그렇죠. 대한 네. 어떤 시장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LG화학이 투자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화학이 다른 2차 전지 업체들과 어떤 기술 면에서 차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좀 LG화학도 그렇지만 테슬라에 좀 납품하고 있는데 네. 이쪽 시장을 어떤 다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물론 이 전기차에 대한 유럽 쪽도 그렇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개화돼야 겠지만은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 LG화학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히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에 닿았기 때문에 상향을 한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가 그만큼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표 주가 상향들이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어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이 커질 거다. 그 맥락에서 의심하지 말고 많이 올랐어도 매력적인 종목은 사자라는 스탠스인데 그러면 물론 시간이 많이 가서 맞춰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시는 LG화학의 상단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뭐 75만 원도 좋고 80만 원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 가냐가 문제지만은 저는 연내에는 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가게 된다고 한다면 또 높이겠죠, 증권사들이. 네. 근데 이제 목표 주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목표 주가 왔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네. 목표 주가를 근접했을 때 괴리율이 좁아졌을 때는 오히려 더 매수 신호.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런 좀 사고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매수 관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배터리 쪽에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1,55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센 최상단보다도 50% 이상이 50%가 더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어서 또 지난 이제 3, 4분기 이후로 흑자 전환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 배터리 그 탑재 그 사용량 점유율이 24.6% 이제 전 세계 1위였고요.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비용보다 월등히 지금 좀 높은 상황이고 이제 그 테슬라 모델 3라든가 그 르노 조에 그 아우디 이트론, 포르쉐 타이칸 등의 이제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배터리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 배터리 3사가 합산을 해서 지금 30% 중반대 지금 점유율인데 뭐 40%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는 가장 큰 거는 그 폴란드 공장의 수율이 굉장히 잘 빠르게 올라갔다는 측면이고 또 이제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았는데 ESS 쪽 사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ESS 쪽에 그 실적이 좋았던 거는 북미 쪽에 그 ES양 그 대규모 프로젝트 효과가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3분기 배터리 실적 2,000억 이상 또 전망이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억 이상을 다 보는 그런 관점이 생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이런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그 흑자전이 빠르고 성장성이 빠른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주가 뭐 쉽게 이렇게 꺾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LG화학과 LG화학의 이제 관련 밴더 종목들 같이 세게 다 움직인 측면은 LG화학 계속 올라간다 보고 있고 이게 좀 나오지 않았던 얘기였는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폭스바겐의 ID3 얘기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그 폭스바겐의 ID3가 이제 신차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LG 배터리가 거의 다 탑재가 되거든요. 전기차 모양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출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추가적인 실적 개선의 기대감도 계속 끊임이 있기 때문에 LG와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증권사 목표가 뭐 84만 원까지 나왔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뭐 그 84만 원 가면 시총 59조거든요. 네. 현재 SK하이닉스가 시총이 59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2위를 넘어가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고 네이버가 먼저 가느냐, 뭐 LG화학이 먼저 가느냐, 뭐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SK하이닉스, 네이버 그 LG화학 세 개 업체가 시총 경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 그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하면은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사기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제 관련 그 밴드 업체들 꾸준히 많이 말씀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SKC P&D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뭐 보유, 뭐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다른 2차전 종목들도 이제 다 서로 그 이제 살려고 다 기다리는 게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차전 종목들, 대장주 종목들은 팔면은 사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컨센서스처럼 한 80만 원대까지는 보실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61만 원을 깨지 않고 횡보의 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자칫 조금 그 61만 원 프라이스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5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LG화학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밑줄 그은 부분이 LG화학 66만 원대에 한번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54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35만 원에서 40만 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보다 10에서 15만 원 정도 높은 가격대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55만 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66만 원에서 조정폭이 조금 그렇게 깊게 온다라고 하면 50만 원 근처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되 61만 원을 지지해 주시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61만 원을 지지해 주고 5위평선, 10위평선, 22평선이 수렴해서 계속 정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최초의 컨센서스 나온데 80만 원까지는 조금 보셔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어찌됐든 현재 모멘텀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 해서 전년도 1년 매출을 상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실적에 따라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10년 만에 오는 공매도 제한이라는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전망이 충분하게 긍정적이니까 80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엔 황윤석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LG화학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물론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쪽의 탑픽은 삼성 SDI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급반전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부문에 있어서 그동안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로 반전됐다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봐도 알지만 넘버원 그룹 대장주들만 외국인들의 편식 매매가 급증하고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LG화학은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3일 동안에 거의 한 20% 가까이가 급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역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84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75만 원대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좀 확인해 볼 게 뭐냐면 LG전자의 실적 상승세보다는 일단 외부적인 변수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중국 시장 여부, 그다음에 경기 회복세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추격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차트의 밑부분을 보면 그동안은 사실상 여기 이 선이 기관들이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외국인들 쪽으로 매수세가 넘어왔어요. 이렇게 상승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비교해 보듯이 한쪽은 그 오버슈팅 아주 릴레이팅이 나오지만 한쪽은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이 나오는데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편식하는 종목들 넘버원 대장주로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